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8강 고객 만족과 고객 유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7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불만 고객에 관련된 이 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장에서 살펴봤던 그 성공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만 버리기, 그리고 불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그리고 고객 만족도와 직원 보상을 연계하기, MOT 관리하기, 고객의 기대 수준 뛰어넘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MOT 관리하기에 대한 내용을 18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강의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과 고객 유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족, 매우 만족의 반응을 보이는 이런 고객의 1년 후 반복 구매율을 살펴봤더니 80% 이상이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만, 그리고 매우 불만의 경험을 한 고객의 20% 미만이 계속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을 경험했던 이 고객 중에 20%가 계속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느냐? 혹시나, 설마, 예, 다시 한번.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고객들은 그 병원에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갖고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의 심적인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20%에 해당되는 이 고객조차도 생각보다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미국의 컨설팅 업체 한 업체에서 고객의 현재 만족도와 만족 정도와 1년 후의 고객 유지율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보면, 보시다시피 1을 매우 불만이라고 두고 큰 수치 5를 매우 만족이라고 봤을 때, 고객 만족을 했을 때 이 고객이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또는 그 기업을 이용하는 이 수치가 무려 80%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 그럼 매우 불만 또는 불만인 환자들, 즉 20%의 정도는 버릴 것이냐? 우리의 굉장히 큰 오류가 뭐냐면,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했을 때 경험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20%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20%를 그냥 포기하자. 근데 이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죠. 이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살펴보면, 결국은 신규 환자라던가 아니면 우리 병원을 방문했던, 내원했었던 재진 환자 등이 등을 돌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 20%가 결국은 90명 더 많은 이런 어떤 94%의 이 불만 환자들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경영의 신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의 그 파나소닉, 지금 현재는 파나소닉이라는 어떤 기업체인데, 이분이 이제 전자 대리점주들의 어떤 그 경영난에 있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우리 때문이다. 점주들이 판매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제조사인 우리의 원인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가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래처 한 군데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거래처 100개를 늘리는 길이다. 반대로 거래처 1개를 잃는 것은 거래처 100개를 잃는 것과 같다. 이건 무슨 의미죠? 즉 우리에게는 단 한 명의 고객도, 한 명의 환자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객의 불평을 듣고도 방치해 둔다던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태도가 조금 불성실하다는 것은, 나는
사업할 생각이 없어 라는 말과 같다. 이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든 그만두는 것이 좋다. 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강력한 경쟁사가 아니라 바로 고객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즉, 그 만족도에 대한 경험이 결국은 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의미가 없는 것, 즉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다면 결국은 고객의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규 고객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어떻게 유지하는 비용의 5배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잃은 고객을 또 다시 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2배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규 고객 유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규 환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고객은 재진 환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 환자는 우리가 재진 환자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신규 환자는 탐색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의 가치를 다시 또 환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되는 소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설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도구들, 또는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들, 여러 가지의 소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이제 수없이 항상 이야기하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떤 통신사에 대한 예가 굉장히 좀 가까운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 통신 보급이 됐을 때, 핸드폰에 대한 어떤 이 통신 보급이 됐을 때 사람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통신사가 어떻게 했죠? 네, 굉장히 뭐 위약금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계 대금을 어떻게 좀 더 추가로 좀 해서 어떤 부담을 좀 줄여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번호 이동 고객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통신사를 이용했던 이 고객이 B라는 통신사를 옮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A라고 하는 이 기존에 있는 이 통신사에서 기기 변경을 하게 되면, 기기 변경을 하는 것보다 번호 이동을 했을 때 다른 통신사, B라고 하는 통신사로 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얻는 이득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했었던 이 통신사는 당연히 버리고 B라는 통신사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기존 고객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에 어떤 그 잡음이 많고 고객에 대한 관리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그 소홀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익이나 영업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 관리의 어떤 기존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때요? 지금 현재 신규 고객보다는 우리 고객의 어떤 그 번호 이동을 막기 위해서 기기 변경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기를 좀 더 저렴하게 준다든지, 아니면 뭐 요금제를 좀 더 낮춰서 조금 더 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지하는 이 고객들을 다른 방안으로 끌어서 좀 더 우리 통신사에 좀 더 입맛에 맞게끔 바꾸는 이런 어떤 이 뭐랄까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고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객의 가치를 산출을 해보자니 이렇게 나왔어요. 한 고객이 평균적으로 기업에게 기여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따지느냐, 얼마만큼 이용을 했느냐, 그쵸? 이 빈도수죠, 빈도수. 뭐 10번이냐 20번이냐 어떤 그 빈도수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래 금액,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이 병원과 함께 이렇게 계속 오셨느냐, 어떤 거래 기관입니다. 그래서 빈도와 금액과 기간을 모두 합산을 했을 때 고객의 평생 가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쯤이 만약에 거래 기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금액과 빈도는 높다 했을 때에도 이 고객의 평생 가치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가 모두 다 같이 이 완성도가 되어야만 고객의 평생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고객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고객의 접점, 고객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단 한순간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한순간 한순간. 즉 그래서 moment of truth라고 합니다. 결정적 순간, 진실의 순간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유래는 우리가 이제 스페인의 투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찔러서 이 소가 이제 흥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때의 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 접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그 부분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런 어떤 고객에 관련된, 고객이 이용하는, 고객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겠죠. 그래서 이 MO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건강검진센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몇 가지가 있냐면 18가지의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예약을 하죠. 그리고 예약 시간에 검진센터까지 자동차로 이동합니다. 자동차로 이동을 하든 뭘로 이동하든 이동 수단이 있겠죠. 그리고 주차장을 찾아서 차를 세웁니다. 그럼 그 주차장에서 고객이 느끼는 감정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디로 이동해야 되지? 왜 이렇게 주차장은 멀지? 왜 이렇게 주차장은 좁지? 왜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건물 내로 들어가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안내판에서 목적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내가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예를 들면 우리 검진센터가 3층이다. 그럼 3층이라는 표시를 좀 해놨을 때는 쉽게 3층을 누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 이제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승강기를 타고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럼 복도를 가는데 험하다. 아니면 뭔가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여기가 맞아? 이럴 수 있죠. 그럼 그런 어떤 고객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복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접수처에 검진 신청을 합니다. 이제 접수한다는 얘기죠. 그럼 접수하는 접수 스테이션에는 우리가 어떤 안내문을 통해서 고객이 여기서 접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보험증을 제시하고 서류를 가입한다. 그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자, 그럼 순서를 기다릴 때 뭐죠? 대기죠, 대기. 자, 이 대기 시간에는 이 고객이 길다고 느끼지 않도록 이 대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검사 기사와 함께 예를 들어 이제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검사실로 들어갈 때 검사 기사가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이냐, 안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고객에게 어떤 표정과 어떤 안내의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검사실에는 검사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안내문을 비치할 것이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 뭐 맥박, 혈압, 체온 등을 어떻게 측정해서 해당되는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몸의 상태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냐? 그쵸? 고객의 어떤 그 환자의 질문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검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의 검진을. 그 이후에 의사의 어떤 진단,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또 나타나는 의사의 어떤 표현, 의사의 어떤 진찰의 어떤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또 할 것이냐. 그럼 의사가 인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퀘스천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금을 지불하고 수속을 마친다. 이건 뭘까요? 수납이죠. 자, 수납을 하는 직원은 어떻게 고객에게 수납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것이냐. 뭐 처방전을 줄 때 그냥 줄 것이냐. 아니면 뭐 카드와 함께 어떻게 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수가표, 예를 들면 수가표를 좀 정리를 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안내를 해 두었느냐, 무이자일부가 되는 뭐 내용들을 좀 비치를 해놨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은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 화장실 안내문이 비치가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건강센터를 나와서 자동차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점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만약에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 어떤 진료 사이클이 있으면 그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이제 관리하는 것이 남은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선하는 것, 우리가 혹시라도 불만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캐치가 되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중심의 MOT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 마인드, 그리고 어떤 그 직무 수행 낭비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병원은 어떤 마케팅 활용을 주는 5가지의 요소 중에 뭐 고객, 경쟁자, 그리고 잠재 진입자, 수명 주기, 시장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
수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수명주기라는 것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뭐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어떤 도입기, 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어떤 그 수명의 주기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시장 상황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려면 뭐 스와트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또 STP 분석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병원의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네,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똑같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질이 중요하다.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제 앞서 그 경영의 신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역량 중심의 인사 시스템, 그리고 전 직원의 어떤 강한 내적 동기 유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 비공식적인 어떤 팀적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소속감의 어떤 결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소속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들, 활동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원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요. 자,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휴먼 리소스라고 부르죠. 네. 환자의 치료 계획, 상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또 이런 의사 다음으로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 유능한 병원 상담 실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나 또는 어떤 퇴원시, 뭐 접수, 수납, 뭐 어떤 수속 이런 거와 관련된 모든 이런 어떤 병원 상담 실장과의 상담을 제도화해서 이 환자가 좀 더 본인이 심리적 가치를 좀 더 넓혀서 그리고 만족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료권의 조사, 뭐 고객 분석,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미래의 사전 예측,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료 서비스 전문가를 굉장히 육성하고 채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의 문제점을 수시로 진단해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의료 서비스 전문가를 육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병원 상담 실장은 단순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인적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치 전략, 유지 전략, 그리고 어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럼 경영적인 측면을 굉장히 잘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고객의 유지 방안 대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병원 상담 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 19강에서는 병원 상담의 실전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